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유선 카플레이 대시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은 유선 제품으로 무선 제품들이 복잡하거나 사용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7인치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전면 오른쪽에 2개의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 중앙에는 전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음량 소리는 작지만 1.5W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의 각도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제품이라서 후면에 USB와 전원 케이블, 억스 단자가 케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측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으며 고무마개로 막혀있는 단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거치대와 전면 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2개의 거치대가 제공됩니다. 대시보드 거치대는 모니터 후면에 거치할 수 있고 유리 거치대는 상단에 홀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거치대는 이렇게 케이블을 뺄 수 있도록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치대의 하단에 고정할 수 있도록 양면 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2개의 거치대 모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중에 사용하기 편리한 거치대만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송출하기 위한 억스 케이블입니다. 휴대폰 연결을 위해 타입C 케이블과 라이트닝 케이블이 1개씩 들어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시거잭을 사용합니다. 후방 카메라의 길이는 6m이며 화각은 140도입니다. 장착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카드의 최대 용량은 256기가입니다. 케이블에 연결 단자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본체 측면에 AV 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부팅은 약 10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밝기 조절은 바탕화면 달 모양을 눌러서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음량도 바탕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녹화 설정이나 날짜, 터치 사운드 등 간단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 10가지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한국어는 하단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설정을 변경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애플의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FM 기능은 차량의 라디오 기능을 이용해 음악을 차량 스피커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면 이렇게 전방과 후방 화면으로 빠르게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 전방과 후방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시 카메라에 연결된 케이블을 아이폰에 연결하면 즉시 카플레이가 실행됩니다. 문제없이 빠르게 잘 작동됩니다. 다음은 삼성 갤럭시를 연결해봤습니다. 갤럭시는 최초 연결 후 권한 설정을 눌러주셔야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됩니다. 순정 모델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속도도 빠르게 잘 움직입니다. 서울 날씨. 현재 서울의 기온은 7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예상 기온은 2도이며 하늘이 맑겠습니다. 케이블을 제거하면 즉시 연결이 해제됩니다. 터치스크린에 보호 필름을 한 장 벗겨내도 내부에 한 장이 더 부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레드 케이블은 차량의 후진등 플러스와 연결하면 후진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점등되는 후진 램프에서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후방 영상이 켜집니다. 제 차량에 원래 장착되어 있던 후방 카메라는 5년이 지난 제품으로 대시캠의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습니다. 카플레이에서는 음성 검색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휴대폰만 연결하면 빠르고 순전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다음은 삼성 갤럭시를 연결해봤습니다. 구글에서 얼마 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어서 카플레이처럼 음악과 내비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50m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교통정보 수신 구간입니다. 물론 음악 재생 중 내비 소리에 맞춰 음량이 줄어드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친구가 1km 월곡교 세로부터 부천, 신천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일본 여행을 한다길래 일본에서는 라멘 먹을 때 먹는 게 300m 앞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매너라고 알려줬더니 친구가 믿더라고요. 다음은 카메라 모드를 사용해서 운행해봤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 외부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전방과 후방 카메라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 차량은 틴팅의 농도가 높지만 차량 내부에 설치하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무선 제품과 동시에 작동해봤는데요.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휴대폰을 연결해놓고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기까지는 약 2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간에 사용해봤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밝게 촬영되어 영상으로 출력됩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중에도 자동으로 후방 영상으로 변경됩니다. 빛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이렇게 실제 화면보다 밝게 출력됩니다. 다음은 실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 모두 1080 화질로 녹화됩니다. 후방 카메라를 차량 내부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다음은 블랙박스 야간 영상입니다. 바탕화면의 오른쪽 재생을 누르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대시캠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억스 단자가 있다면 억스 케이블을 이용해 이렇게 사운드를 차량 스피커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억스 단자가 없다면 FM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차량 스피커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통화를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지금은 라디오를 연결해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FM 기능을 이용해 차량 스피커로 통화가 가능했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한지 음성통화는 출력부터 입력까지 휴대폰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아이폰은 팀앱 옵션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주간이나 야간으로 출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팀앱에서 변경해도 이렇게 화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으로 들어가서 지도용 모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팀앱이나 카카오 내비 모두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질문하셨었는데요.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카플레이를 연결해 약 20분간 켜놔봤었는데요. 빠르지는 않지만 휴대폰 배터리까지 충전되면서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선 제품이 편리하겠지만 이런 대시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무선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